실제 사용 예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의 기능은 뭐냐면 두 수를 입력받고 만약에 두 번째 수가 첫 번째 수보다 작으면은 이렇게 화면에 출력을 하고 다시 수를 입력받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수가 첫 번째 수보다는 같거나 커야 됩니다. 예를 들면 2가 입력됐다면 같죠. 두 수가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2, 3이 입력됐다면 역시 뒤에 수가 작지 않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3, 2 이렇게 입력이 되면 뒤에 2가 앞에 있는 3보다 작기 때문에 이렇게 출력을 하고 다시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정상적으로 받아줬으면은 그 두 수 사이의 모든 수의 합을, 정수의 합을 계산해서 그 결과를 출력을 하는 겁니다. 이런 내용의 프로그램이 있을 때, 이런 코드가 있을 때 흐름도상으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왼쪽 번 보시기 바랍니다. 두 수를 입력을 받아서 뒤에 두 번째 수가 첫 번째 수보다 작으면 이렇게 출력을 하고 다시 입력을 받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이렇게. 그래서 num1부터 num2와 값이 같을 때까지, 같은 동안, 작거나 같은 동안은 계속 합계를 냅니다. 그래서 그 값이 num2가 커지면 더 이상 합계를 내지 않고 종료를 하게 되죠. 종료하기 전에 화면에 이렇게 출력을 합니다. 결과값을. 그리고선 프로그램을 종료를 하는 겁니다. 자, 보시면은 시작과 끝, 이 프로 차트의 시작과 끝을 나타내는 터미네이터라는 기호가 사용됐고요. 전체적인 흐름을 나타내는 선기호가 이렇게 사용됐고요. 이것도 역시 선기호죠. 이건 빙 돌아갔기 때문에 화살촉을 썼습니다. 이것도 빙 돌아가서 화살촉을 썼고요. 자, 입출력을 말하는 데이터 기호가 사용됐죠. 이것은 num2가 num1보다 작은가를 판단하는 판단 기호가 사용됐습니다. 그래서 num2가 작으면 true가 되죠. 이것은 true 혹은 참 뭐 이렇게 써도 됩니다. 여기도 이제 거짓이라고 써도 돼요. 참과 거짓. true, false라고 써도 되고요. 예, 아니요라고 써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요것이 요 내용이 참일 때는 이렇게 되는 거죠. 두 번째 정수가 커야 함하고 따옴표로 요 문자를 나타내죠. 요대로 출력을 해라 하면 어떻게 화면에 출력하든 뭐 어디든 출력하든 이렇게 출력을 해라 라고 표현을 해주고 다시 이 같죠. 여러분이 이제 주의하셔야 될 게 배치에 있어서는요, 전반적인 흐름을 주 흐름선이죠. 이게 가운데를 이렇게 쭉 이어져 나가서 전체가 좌우 대칭이 되는 그런 형태로 모양이 나오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요, 이렇게 빙 돌아갈 때는 저거는 관례적으로 저 같은 경우는 아래로 돌아가는 것은 오른쪽으로 갑니다. 거꾸로 위로 올라가야 될 것은 왼쪽으로 이렇게 가져요. 이렇게 통일성이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주면 좋은 게 뭐냐면 내용이 이해하기도 쉽고요, 그림이 깔끔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력이 이렇게 또 다시 들어가잖아요. 이럴 때는 이렇게 그림에다 넣어주지 말고 그림 바로 위에 선에 이렇게 넣어주십시오. 이것이 대단히 깔끔합니다. 즉 어떤 도형의 입력은 단 하나만 있어야 보기가 좋습니다. 입력은 단 하나. 출력은 여러 개가 될 수 있죠. 입력이 하나지만 출력은 현재 이건 두 개입니다. true일 때와 false일 때. 이렇게. 출력은 여러 개가 될 수 있어도 입력은 단 하나만 해주십시오. 선을. 그래서 여기다 넣는 것보단 여기다 넣는 것이 보기가 좋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인 흐름을 이렇게 다 이 선을 유지해 주시고요. 자, 그래서 넘보다 작으면 다시 봤는데 그렇지 않으면 같거나 크면 num2가 크면은 이렇게 다음으로 진행을 하죠. 그래서 i라는 변수를 사용해서 i가 num1부터 i가 num2와 작거나 같은 동안 sum이라는 값에다가 i를 계속 더해주죠. 그러니까 i가 예를 들면 num1이 1이고 num2가 10이었다면 처음에 i는 1일 것이고요. 1이라는 값을 sum은 처음 등장했죠. 이게 처음 변수가 등장할 때는 값이 0이라고 간주를 합니다. 그러니까 위에다 변수나 일일이 다 해줄 필요가 없어요. num1, num2가 등장을 하죠. 아, 변수가 사용되는구나 알면 되는 겁니다.
미리 너만 인트 너만 넘트 이렇게 다 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면 이렇게 읽다 보면 다 너만이란 것이 있구나. 특별하게 이것이 뭐 특별한 자료형일 때는 뭐 사전에 표시를 해줘야겠지만 그렇지 않고 그냥 일반적인 이런 것들은 굳이 표시를 해줄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이 플로우 차트는 간단하게 가장 단순하게 그려서 한눈에 프로그램의 흐름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질구레한 것을 가급적 써주지 않아야 됩니다. 최대한 간결하게 써줘야 돼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썸1 플러스는 I 뿔뿔 이렇게 두 개의 연산이 한 칸에 처리가 됐죠. 예. 똑같은 걸 두 개 써줄 수 있지만 그러면 괜히 칸수가 들어갑니다. 그죠? 그림이 커지죠. 길어지죠. 그러니까 그럴 필요가 없이 같은 처리일 경우에는 순서상 같이 모여있을 때는 이게 하나의 처리를 해줍니다. 하나로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고요. 여기 이거는 C 뿔뿔에서는 이렇게 C에서는 이렇게 쓰죠. 썸은 썸 플러스 I 이렇게 써줘도 우리가 이해하는데 지장이 없으면 상관이 없어요. I는 I 더하기 1이죠. 이게 우리가 이제 이해하는데 하등의 지장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써도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제는 포함을 해서 I 값이 예를 들면 1에서 10일 때 10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계속 이렇게 더해주죠. 이렇게 계속 돌다가 I가 10이 되는 순간 11이 되는 순간 더 이상 더하지 않고 탈출하면서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썸 값, 즉 50이라는 값을 화면에 출력하고 종료를 합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연산이나 대입은 이걸 해준다는 거. 처리기호. 그다음에 값을 판별해갖고 참거짓을 판별한다든가 할 땐 이렇게 판단기호를 쓴다는 것. 화면에 출력을 하거나 이렇게 출력을 할 때는 이 데이터 기호를 써준다는 것. 그 다음에 이 플로우차트의 시작과 끝을 나타낼 때는 이렇게 터미네이터 기호를 사용한다는 것. 그 다음에 선 기호로서 전체적인 선의 프로그램의 흐름을 표시하는데 가급적이면 주 흐름선을 중앙에 이렇게 놔주고요. 거기에 도형들이 배치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돌아갈 때는 꺾였을 때는 화살촉을 써주고 그냥 위에서 아래로 흐를 때는 화살촉을 굳이 써줄 필요가 없다. 이렇게 하면서 도형이 깔끔해지는 겁니다. 자, 오른쪽의 경우는 같은 건데요. 전반적으로 같죠. 그런데 이 부분이 좀 다르죠. 폼을 처리하는 부분이 다릅니다. 여기서 여기까지가 다르죠. 이렇게. 이건 뭐냐면요. 루프 끝 기호죠. 이 루프 끝 기호인데 이것은 이렇게 씁니다. 직사각형에서 양쪽으로 이렇게 잘랐죠. 한쪽 귀퉁이를 이렇게 요 두 개가 짝이고요. 이걸 루프 시단, 루프 종단이라고 부르고요. 이걸 단변, 짧다 이거죠. 짧은 변, 장변, 긴 변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데 단변 쪽에는 루프의 이름을 써줍니다. 포아이는 루프의 이름이에요, 그냥. 그 다음에 이건 뭐 자기가 임의로 쓸 수 있는 겁니다. 시작값, 증가 혹은 감소하는 값, 탈출하는 조건. 이 루프를 탈출하는 조건이요. 이렇게 써주는 겁니다. 예를 들면 넘1에 시작을 하고 일씩 증가를 하고 넘2에서 1을 더한 값이 되면 탈출을 한다. 그러니까 이걸 계속 이렇게 돌다가 요 값이 되면 더 이상 돌지 않고 실력을 1이 탈출한 겁니다. 그래서 1이 간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오다가 그냥 1이 쭉 빠지는 게 아니고요. 요 조건에 해당했을 때 빠지는 거죠. 이 조건에 해당되지 않으면 계속 돕니다. 돌면서 일씩 증가죠. 어디에? I에다가. 예. 이렇게 그릴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훨씬 간결합니다. 이것보다. 그림상으로 간결하잖아요. 그죠? 돌고 그렇게 복잡하지 않고. 또, 이 표현이 많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리는 것이 좋은데, 문제는 이 기호를 아는 사람들이 별로 많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잘 안 써요. 상당히 편한데. 어쨌든, 여러분이 이런 예를 한번 보시면 되고요.